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 가치는 건강이다. 건강해야 내가 뜻하는 목표를 위해 일할 수 있고 그 속에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40대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강 유전자로 지탱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관리하지 않아 무너지게 되면 건강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3가지 원칙. 첫째, 운동. 운동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에 중독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이 과하면 오히려 건강 유지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적당하게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음식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은 적게 먹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게 되면 독소를 만들고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식이 중요하다. 식습관은 어지간해서 잘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식습관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참기 힘든 욕망 가운데 하나가 식욕이다.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건강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먹는 것을 가려 먹지 않으면 음식이 독이 되는 시대이다. 건강수칙 3번째는 규칙적 생활과 수면이다. 이것을 생활화하면 스트레스는 최소화되고 몸의 컨디션은 최고로 높아진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더라도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면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을 조절하기 어렵게 된다. 불규칙한 생활이 결국 스트레스로 누적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이 인생 후반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00세 시대 내 몸이 건강하면 행복의 문은 열려 있다. 돈도 벌 수 있다.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나도 즐겁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빠짐없이 챙겨가며 인생을 즐길 수 있다. Why를 자주 던지고 답은 스스로 구하기.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많이 던져야 할 질문은 Why다. Why는 근원적이고 원초적 질문이다. 타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묻는 과정이 Why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건강이 왜 중요한지, 50대부터 건강을 유지시키고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스스로 질문해보자. 본인 스스로 Why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한다. Why? 50대에 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 What? Why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았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How?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찾아낸 what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단계다. If, why, what, how의 3가지를 꾸준히 실행해 만약 50대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인생 후반기 나에게 어떤 행복과 성취감이 있고 이로 인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면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화해 자기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건강은 스스로 중요하다고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무리 자각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절박감이 있어야 한다.
절박감을 스스로 만들고 지속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주변 지인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변할 수 있다. 스스로 건강에 대해 Y를 묻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습관으로 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한다. 거품을 뺀 심심한 삶이 수면을 연장한다. 심심하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복잡한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자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며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내려놓고 단순화시켜 신경 쓸 것이 없어져야 심심해지기 때문이다. 심심해지면 생활에 여백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사색의 시간이 들어온다. 심심한 삶의 최종 목표는 내면의 나를 만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심심한 생활을 하게 되면 고독과 만난다. 파블로 피카소는 인간에게 고독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고 했다. 고독을 통해 정신 건강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심심한 생활은 지쳐있던 정신 건강에 신선한 공기와 에너지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심심한 생활을 통해 쫓기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다. 아주 바쁘게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벗어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적게 먹고 생활에서 조금의 여유 있는 삶, 즉 심심한 삶을 지속하게 되면 정신적 풍요가 찾아온다. 분명한 것은 심심한 삶이 주는 풍요로움이 있다. 그 풍요로움은 아는 자만이 즐길 수 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심심한 삶에서 찾는다면 행복하다. 심심한 시간에 사색도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다. 심심한 생활을 즐기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낯선 길을 즐겨 찾는 자는 늙지 않는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다. 그는 인생의 길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 걷기 편하고 아름다운 길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길만 걸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회상해 봤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남이 해왔던 스타일에 맞춰서 일을 해왔다. 그동안 걷기 편하고 아름다운 길, 누구나 가고 있는 길을 무심코 걸어왔던 나를 깊이 반성했다. 늘 해왔던 것,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일을 해온 셈이다. 그래서 시작했던 길은 독서 길이었다. 독서의 길은 나에게 책을 쓰게 하는 길을 연결해 줬다. 만약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책 쓰는 길은 막혀 있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과 틀 안에서 움직이는 길이다. 여기에서 스스로 정해놓은 길이란 외부 변화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노력 없이 움직이는 길이다.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공부다. 공부는 변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다. 어제의 정보가 오늘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시대이다.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은 변화에 둔감하다. 나이 들수록 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은 공부를 통해 가능하다. 공부를 하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행이다.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한다. 여행은 현실 세계의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내 삶의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여행은 오직 현재에만 머무르게 하고 인간의 근심과 후회, 미련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여행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방랑을 멈추고 그림자를 되찾을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이 돼야 한다. 인생은 여행이다. 국내든 해외든 어디든 여행을 통해 낯섦을 즐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도전이다. 낯선 길을 가면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늙지 않는다. 낯선 길을 가면 삶이 녹슬지 않는다. 늙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공부, 여행, 새로운 것에 도전을 통해 낯선 것을 즐겨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가야 한다.